청하수입니다. 고구려 1대왕 주몽, 그 아들 2대왕 유리, 삼국사기의 이 둘의 첫 만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명성왕 주몽 19년차 4월, 유리가 어머니와 부여에서 고구려로 도망해 왔다. 그러자 왕 주몽이 기뻐하며 태자로 삼았다. 이게 이상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상하다는 걸 못 느끼죠, 사람들이.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매우 괴이하다는 걸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리가 주몽의 아들인데 키운 아들은 아니죠. 전혀 키운 바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왕하는 고구려로 넘어온 건데, 그거는 그럴 수 있겠죠. 주몽도 예전엔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아들 유리가 오게 되는 그 타이밍이 상당히 묘합니다. 주몽이 왕이 되고 매우 긴 세월 왕하다가 무려 왕생활 19년 차가 되었을 때, 그때 되어서야 갑자기 있었는지도 몰랐던 아들의 존재가 다 커서 온 거죠. 거의 청년이 와서 난데없이 아들이요 이러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그냥 먼 역사 얘기다 이럴 게 아니라 한번 여러분 본인이 스스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예를 들어 거의 20년 전에 헤어진 전 부인이나 전 연인이 있었는데, 헤어진 20년 동안 연락을 서로 안 했던, 그래서 아들 얘기 이런 거 한 번도 들은 적 없는데 근 2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 웬 청년 하나 데리고 와서 너의 아들이다. 그러면 누구라도 그 오랜 세월 뭐 하다가 이제야 이야기하느냐, 왜 이제야 데려오느냐 라는 질문을 던질 거예요. 물론 그에 대해서 합당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저러 해서 알릴 수가 없었어 하여 그 사유가 납득할 만하면 그렇군 하고 수용할 수도 있는데, 근데 반면에 이유를 물어봤는데 설명은 안 하고 무턱대고 이 청년이 얘가 네 아들이야 이 말만 반복한다면 누가 봐도 이상한 거죠. 이게 지금 딱 그런 케이스인데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면 돼요. 그런데 삼국 사기는 왜 이렇게 엄청나게 늦게 왔는가 라는 당연히 들게 되는 의문에 대해 묘하게 얘기를 돌리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말을 돌리고 있는지 조금 이따가 나오는데요. 근데 우선 이 묘한 일에 대한 다른 사설을 먼저 보면 이런 기록이 또 튀어나옵니다. 삼국유사, 왕력, 고구려 일대 동명왕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으며 성씨는 고씨이고 이름은 주몽, 추몽이라고도 한다. 주몽이 고씨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다음에 고구려 2대 유리왕은 누리, 유류라고도 한다. 동명왕의 아들이다. 나라를 다스렸으며 성씨는 해씨이다. 이게 뭡니까? 유리왕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근데 묘하게도 아버지는 고씨인데 아들은 해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보통 어떻게 넘어가냐면 주몽 아버지가 해모수죠. 해모수는 해씨입니다. 근데 여기가 안 맞는 건 삼국사기에 고구려를 건국하면서 주몽이 성씨를 고씨로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해에서 고로 고구려 만들면서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유리가 주몽의 친아들이 맞는데 다만 아버지처럼 고씨로의 변경만 거부했을 뿐이다. 이걸 보통 이런 식으로 넘어가곤 합니다. 근데 그러면 주몽이 고씨로 바꾼 게 고구려라는 나라를 만들고 다스리는데 고씨로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했겠죠, 당연히. 그럼 그 고구려를 이어받은 유리는 왜 그런 상황에서도 주몽의 고씨를 거부했는가? 그냥 보면 이어받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당연히 주몽도 고구려 땅에선 고씨로 하는 게 유리하니까 고씨로 했겠죠. 근데 유리는 그 유리함에도 굳이 아버지 성씨를 받는 걸 강력하게 거부하고 내 성씨는 주몽과는 다르다라고 대내외적으로 표방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아버지 성씨를 극구 거부한 것, 그리고 생판 안 오다가 20년 거의 다 돼서 다 큰 청년이 되어 짠하고 등장한 그 타이밍,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겁니다. 유리가 정말 주몽의 친아들이 맞다면 말이죠.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주몽이 이렇게 도망쳐 넘어와서 새 장가를 들죠. 소선호랑 결혼을 하는데,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전 부인의 아들이 가면 현재 강력한 실력자인 소선호의 질투를 받을까봐, 그 해코지를 당할 수 있으니 두려워서 못 갔다. 뭐 이런 이유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이유는 납득이 안 가는 포인트가, 만일 그게 이유라면 그럼 나중엔 왜 갔냐 이거예요. 나중에 갔을 때가 소선호 본인은 물론이고 그 아들인 비류, 온조 이런 사람들이 아주 멀쩡하게 고구려에 존재하고 있을 때 갔거든요. 소선호 때문에 못 갔다고 해놓고선 소선호가 아직 멀쩡히 존재하고 있을 때 갔다라는 건 도무지 앞뒤가 맞질 않죠. 혹 소선호와 관련된 어떠한 상황이 변해서 그런 거다라고 할 거면 그럼 그 변한 상황에 대한 추가적 설명이 있어야만 하겠죠? 이거 하나만으론 도저히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 그거 말고 다른 이유는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주몽이 애초에 부여에서 탈출해 온 게 부여에 있는 철천지 원수들, 그 금화의 아들들, 그 부여 왕자, 이 원수들이 주몽을 제거하려고 해서 도망을 나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 원수 부여 왕자들이 주몽 부인과 낳게 되는 그 아들 유리를 억류했다거나 이러면 오랫동안 못 올 수도 있었겠죠. 이런 거라면 정당한 이유가 됩니다. 이건 이제 하나의 예시이고, 그럼 이 주몽 전 부인에게 그와 비슷한 상응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 근데 그에 대해 역사 기록은 상당히 묘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삼국사기 동명성왕조, 즉 주몽 챕터에 기록된 내용이고, 챕터가 유리왕 챕터, 즉 유리왕조 기록을 보면요, 이 일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내력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보면 분명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보통은 왜 이상한지 발견조차 못하는데요. 고구려 2대 유리명왕, 이름은 유류라고도 한다. 1대왕 주몽의 맏아들로 어머니는 예씨이다. 처음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예씨에게 장가를 들었었다. 예씨가 주몽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주몽이 부여를 떠난 뒤에 태어나게 되었다. 그 아이가 바로 유리이다. 그 유리가 어느 날 길가에 나가 놀다가 참새를 쏘려다 잘못하여 근처 물 깃는 한 부인의 항아리를 깨뜨렸다. 그러자 그 부인이 크게 화내며 꾸짖길, 이 아이는 아비가 없는 까닭에 이토록 미련하구나. 이 말을 듣고 유리가 낙심하여 어머니에게 돌아왔다. 유리, 어머니, 저의 아버지는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이에 어머니 말하길, 너의 아버지는 평범한 분이 아니시다. 지금 이 나라에서 용납되지 못하셔서 남쪽 땅으로 달아나 나라를 열고 왕을 칭하셨다. 떠날 때 나에게 일러 말하길, 만일 당신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일러주도록 하오. 7 모가 난 돌 위에 소나무 아래에 물건을 감추어 두었소. 만일 그걸 찾을 수 있다면 그 아이가 바로 내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셨다. 유리는 그 말을 듣고 곧 산골짜기로 달려갔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그것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피로하여 그냥 돌아왔는데 어느 날 아침 마루 위에 있는데 주춧돌 사이에서 소리가 나서 다가가니 주춧돌에 7 모가 있었다. 이에 기둥 아래에서 부러진 칼 한쪽을 찾아냈다. 이후 고구려로가 주몽이 갖고 있던 칼과 맞추니 하나의 칼이 되어 왕이 태자로 삼았다. 근데 이 내용이요, 삼국사기 말고 또 하나 전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려시대 문신 이규보의 문집이죠. 거기에 보면 이규보가 뭐라고 써놓았냐면, 지난 1193년 4월에 구삼국사를 얻어
동명왕 본기를 읽어봤다. 하니 그 신이함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했다. 국사란 사실 그대로를 쓰는 것이니 어찌 허탄한 것을 전하였으랴. 실로 나라를 창시한 신기한 사적이니 이것을 기술하지 않으면 후인들이 장차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므로 시를 지어 기록하여 천하에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후대인으로서 정말 감사한 이야기죠. 이 구삼국사란 사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원래 있던 사서죠. 근데 지금은 사라진 사서입니다. 삼국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다룬 것일 거고 그 점은 삼국사기랑 같은 건데 책이 만들어진 시기도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겠죠. 삼국사기처럼. 근데 이 책과 삼국사기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여기에는 좀 신비로운 그런 얘기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반면 삼국사기는 유학적 관점으로 만들어서 신기한 얘기 이런 건 많이 쳐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삼국사가 없어지지 않고 풀로 다 남아만 있었으면 그 가치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삼국사기에 없는 얘기가 엄청나게 실려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이 구삼국사 중 동명왕 즉 주몽의 생애에 대한 내용이 동국 이상국집에 실리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거라도 있는 건 참 다행이죠. 이 내용 중 주몽 아들 유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리는 어려서부터 기이한 면이 있었다. 유리는 소년 때 참새 쏘는 걸 업으로 삼았다. 그런데 어떤 부인이 항아리를 이고 가는 것을 보고는 그걸 쏘아서 뚫어버렸다. 이러니까 이 부인이 경노합니다. 부인 왈, 아비도 없는 게 내 항아리를 쏘아 뚫어버렸구나. 이 말을 듣고 유리는 크게 낙심하여 이번엔 진흙으로 활을 쏘아 구멍난 항아리에 구멍을 메워주었다. 이후 유리는 어머니에게 돌아와 이렇게 물었다. 제 아버지는 대체 누구입니까? 근데 여기도 이제 내용이 좀 다른데 이 질문을 듣고 어머니 예씨는 유리의 나이가 어렸기에 그를 놀리려고 하여 이렇게 말했다. 유리 너는 정해진 아버지가 없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유리가 인간이 정해진 아버지가 없다면 대체 장차 무슨 면목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며 살아가겠습니까? 하고 외치며 단도를 뽑아 스스로 목을 찌르려 하였다. 이에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황급히 말리며 말했다. 좀 전의 말은 내가 너를 놀리려고 한 말이다. 진짜 네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해주도록 하마. 지금 농담이었다고 하면서 말을 바꾸는데 너의 아버지는 천재의 손자이고 하백의 외손인데 부여의 신하 되는 것을 원망하다가 도망하여 남쪽으로 가 국가를 창건하셨다. 너 아버지에게 가보겠느냐? 너의 아버지가 떠날 때 내게 남긴 말이 있다. 7곡의 7골짜기 돌 위 소나무에 물건을 감추어 두었으니 그걸 찾아내는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유리는 그 물건을 찾아 나섰다. 유리는 산골짜기를 계속 돌아다녔지만 도저히 찾을 수 없어 결국 지쳐 돌아왔다. 그런데 당 기둥에서 슬픈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그 기둥은 돌 위의 소나무였는데 모양이 7 모서리였다. 유리는 깨우치며 7곡의 7골짜기는 7 모서리를 얘기하는 것이었고 돌 위 소나무라는 건 기둥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하고 달려가서 확인을 하니 기둥 위에 구멍이 있었다. 그 구멍에는 부러진 칼 한 조각이 있었다. 유리는 몹시도 기뻐하며 이 칼을 갖고 고구려로 갔다. 거기서 드디어 주몽을 만나 칼 조각을 주몽에게 바쳤다. 주몽이 갖고 있는 칼과 그걸 합치니 피가 흐르며 이어져 하나의 칼이 되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지금 굉장히 기쁜 상황이잖아요. 왜인지 이유는 설명 안 하지만
어쨌든 거의 20년 만에 이뤄진 극적인 부자상봉인데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 스토리라면 이 기쁜 칼 합치기를 하면 찬란한 빛이 난다거나 아니면 아름다운 음악이 울리기 시작했다. 뭐 보통은 그럴 텐데 지금 유리가 가져온 칼을 합치니까 피가 줄줄 흐르고 있어요. 이건 기쁜 느낌이 아니라 좀 무시무시하죠? 근데 그것도 그건데 이 찾아온 아들 유리에게 주몽이 보이는 아까 삼국사기에는 없던 의외의 반응이 나옵니다. 지금 엄청난 세월 만에 잃은 아들과 극적으로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주몽의 반응이 주몽, 네가 진정 내 아들이라면 어떠한 신성함이 있느냐? 너 정말 내 아들 맞아? 아들 맞는지 더 증명해봐. 친자라는 것에 대한 칼 말고 증거를 더 제시해라. 이렇게 또 추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리가 공중으로 날아올라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막으니 주몽이 크게 기뻐하며 태자로 삼았다. 이 공중부양을 했다는 건데 이거는 유리 능력을 좀 과장한 것이겠고 현실적으로 해석한다면 주몽이 칼을 보고도 아들임을 못 믿었다. 그래서 유리가 무언가의 실력 발휘를 했다. 그래서 믿게 만들었다. 라는 거죠. 이런 내용 하나하나가 그냥 얼핏 판타지 같은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엄연히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냥 놓은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의미, 상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주몽의 증빙 요구에 보여준 유리의 공중부양 초능력. 근데 이 초능력도요. 역사에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김수로 왕과 석탈에는 동물로 변하는 변신술 기록이 있죠. 그렇게 여러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유리가 쓴 건 나는 것도 나는 건데 아들이라는 걸 못 믿는 반응을 주몽이 보이니까 휙 날더니 창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창문을 막아서 지금 주몽이 있는 공간으로 빛이 들어오는 걸 차단해버렸어요. 근데 사실 초능력 증명만 하면 되니까 그냥 날기만 해도 되거든요. 근데 날면서 주몽이 있는 공간으로 들어오는 빛도 차단해버렸다. 이 얘기 조금 이따 다시 또 해볼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삼국사기와 구삼국사의 유리주몽 만남 스토리인데 이걸 보면 주몽이 고구려를 22세에 건국하고 왕 19년 차는 딱 40살입니다. 그러니까 전 부인하고 20대 극초반에 헤어졌다가 40세에 재회했잖아요. 그러면 유리가 정말 주몽의 친아들이 맞으려면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은 뭡니까? 주몽이 부여에서 탈출하기 전에 그 이전 시점에 부인 예씨가 이미 주몽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어야 하죠. 현재 임신 중인데 그 와중에 남편이 도망간 그런 거여야만 합니다. 유리가 아들이기 위한 절대적 조건이죠. 그러면 이때 부여 탈출할 때 주몽이 예씨가 현재 임신 상태라는 걸 정말 알았나 아니면 사실은 몰랐나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몽이 부여를 탈출할 때 이렇게 동료들하고 같이 갔는데 부인이랑은 같이 안 갔어요. 왜 친구랑은 같이 가는데 부인이랑은 안 갔나? 그 이유. 부인하고 같이 가다간 도주의 스피드가 느려져서 붙들릴까봐? 아니면 부인이랑 같이 탈출할 여유가 없었다? 너무 초긴박 다급했어서? 임신 상태라 몸이 무거워서 같이 못 갔다 등등 여러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도주 당시의 주몽이 예씨의 임신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도망을 가도 부인은 남는데 그러면 주몽의 철천지 원수들 있지 않습니까? 현 부여왕, 금화, 아들들 그럼 이 대원수들이 내 부인하고 이제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몽을 놓친 것에 분노한 이 왕자들이 이 예씨에게 대신 보복을 한다든가 그런데 임신 상태를 알았는지 여부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인질로 잡는다고 했을 때 헤어진 사실상 이혼한 전 부인 혼자만 인질로 잡는 것하고 주몽의 친자, 친자식을 같이 인질로 잡는 것하고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전 부인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상황을 지금 이혼을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겠지만 주몽이 예씨를 안 데리고 갔다. 즉 사실상 이혼을 한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간 시점에서 사실상 이혼입니다. 그러면 부부라는 게 이혼하면 실질적 남남이거든요. 이혼하면 아무 관계도 아니죠, 부부는. 그러니까 주몽이 버리고 간 이혼한 전 부인을 왕자들이 붙들고 있어 봐야 인질로는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아프겠지만 어차피 주몽은 나중에 새 장가를 들잖아요. 예씨 혼자라면 인질로는 거의 의미가 없죠. 그런데 주몽의 친자를 함께 붙들어 둔다. 이거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몽이 예씨를 버리고 도망간 바로 이 시점에 예씨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알고 있었다. 임신을 인지하고 있었다. 라면 주몽을 아주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너무나 미워하는 이 금화의 아들들, 이 철천지 대원수들이 예씨가 출산하게 되는 주몽의 친자를 손에 쥐고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주몽 입장에서. 나를 갈아 마시고 싶어하는 대원수들 손바닥 안에 내 친자를 그냥 내버려 두고 나만 튄다. 만일 도주 당시 예씨의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래, 내 친자 그냥 걔들한테 줄 거야, 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 가능성을 인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하물며 더욱 기묘한 건 지금 금화 아들들이 눈에 불을 켜고 주몽의 목을 베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주몽의 혈통 때문이에요. 주몽이 위대한 하늘의 혈통이기 때문입니다. 주몽의 혈통을 간단하게 보면요. 어머니 유아, 아버지 해모수, 삼국사기, 부여금화왕이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유화를 만났는데 유화 말하길 저는 하백의 딸입니다. 여러 동생들과 놀고 있을 때 웬 남자가 자신을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 하면서 저를 압록강가 웅심산 아래로 유인하여 사통하고는 이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여 부모님께 질책을 받고 이곳에서 귀양살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림받은 유화를 금화왕이 본인의 궁에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니까 태어나게 되는 주몽도 금화의 아래에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화왕의 친아들들, 이들이 주몽을 극도로 경계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금화왕 전왕이 누굽니까? 헤부루라는 사람이죠. 근데 전왕 헤부루와 현왕 금화가 친부자 관계가 아니에요. 양아들입니다. 물론 헤부루는 아들이 없어서 양아들인 금화를 태자로 삼았다 라는 기록이 있긴 한데 여하튼 전왕의 친자가 아님에도 왕을 이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그건데 문제는 이 전왕 헤부루가 이 사람도 아버지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삼국유사. 해모수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부루라고 했다. 헤부루는 해모수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몽하고 아버지가 같은 거죠. 즉 금화왕 입장에선 주몽 어머니 유화를 후궁 비스무리하게 받아들이면서 주몽과의 관계가 이 아래쪽 같은 형태가 되었지만 사실 주몽은 나의 아버지의 형제인 거죠. 삼국유사 부루와 주몽은 이복 형제다. 내 양아버지의 이복 형제.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주몽은 현재 왕 금화의 숙부격인 거예요. 굉장히 기괴하게 꼬인 상황입니다. 근데 원래는 헤부루가 왕이었잖아요. 그럼 그 전 왕은
헤브루의 아버지 해모수였겠죠? 그럼 금화는 양아들이니까 혈통상으로 원래 부여 왕가, 해시 왕가의 정통 혈통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주몽은 지금 어머니가 금화 덕에 겨우 살고 있는 상태이긴 하나 근원적으로 최강의 해시 정통 왕가 혈통이 되는 겁니다. 해모수 아들이니까. 그러니 금화 다음 왕을 당연히 노리는 금화 친아들들 입장에선 지금 물리적 힘은 없어도 주몽이 대단히 위협적인 잠재적 슈퍼 대권 라이벌이 되는 거죠. 삼국유사의 이 계보대로라면 금화 아들들이 왜 그렇게 주몽을 미워했는지 두려워했는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다만 지금의 물리적 파워는 금화 부자들이 쥐고 있는 거죠. 삼국사기 금화 맏아들 대소가 아버지 금화왕에게 말하길 주몽은 사람이 낳은 이가 아닙니다. 사람됨도 용감하니 내버려두면 큰 후환이 될 것입니다. 어서 주몽을 제거하소서. 혈통이 인간의 혈통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몽의 혈통이 너무나 두렵다. 이거죠. 그런데 금화 입장에서는 이 주몽이 이 본인의 숙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우물쭈물하고 결국 낌새를 차린 주몽이 도주를 먼저 하죠. 근데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지금 주몽에게 결혼한 예씨 부인이 있는데 예씨가 주몽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주몽이 임신한 부인 놔두고 혼자 튄다면 지금 최고의 하늘 혈통이 근데 이렇게 되면 부여에 한 명 더 남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몽이 하늘의 혈통이니까 주몽의 친자 역시도 당연히 하늘의 정통 혈통이고 그러면 이 주몽 친자는 만일 아들이 나온다면 주몽이 금화 아들들에게 위협감을 느끼게 만든 것처럼 똑같은 주몽 2세인 거죠. 그러면 주몽을 처치하려고 했는데 주몽 아들은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황금혈통 주몽의 목을 베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었는데 즉 이런 상황에서 주몽이 부인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부인을 안 데리고 가고 친구들하고만 도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인뿐 아니라 본인 친자까지도 그 목숨을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거냐는 것이죠. 1. 임신 상태에서는 아들인지 딸인지를 알 수 없으니 50%의 확률로 딸이 나오면 처형을 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50%로 아들이 나오면 그땐 어쩔 수 없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런 심정으로 도주를 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납득이 좀처럼 안 가는 얘기죠. 아들 확률 50%. 근데 아들이면 무조건 처형이고 근데 그렇다고 딸이라고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처형시킬 수도 있고 안 시켜도 엄청난 고초를 겪겠죠 살면서. 이건 좀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경우의 수 2. 나중에 태어날 본인 자식은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당장 내 목숨이 너무 경각에 달려서 그냥 후다닥 도망가는 것에만 정신이 팔릴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이런 경우. 근데 이거는 가능은 한데 실제 기록을 보면요. 주몽이 금화 아들들이 병력을 출동시켜서 후다닥 도주를 한 게 아니고요. 삼국사기 주몽 어머니 유화가 대소왕자의 계획을 미리 알아차리고 주몽에게 나라를 떠나라고 권유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몽 처치 계획이 본격 발동되기 이전에 사전에 알아차리고 미리 도주한 거예요. 그러면 1번, 2번이 아니라면 이제 이게 있죠. 3. 임신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홀로 바로 도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일 이 3번이라면, 즉 임신 사실을 몰랐다면 나중에 거의 20년 만에 난데없이 그 존재를 드러낸 유리가 정말 주몽이 그때 임신시킨 친자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애초에 헤어질 때 임신하고 있던 사실조차 몰랐다면 임신한 건 맞는데 당신은 너무 임신 극초기여서 예씨나 주몽 둘 다 몰랐다. 이게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사실은 그때 임신을 안 했었는데 했었다고 주몽을 속인 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세 번째 경우도 있는데 이 얘기는 좀 뒤에서 해볼 겁니다. 여하튼 도주 당시에 주몽이 예씨 임신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라고 하면 이 유리가 주몽이 임신시킨 친자라는 게 엄청나게 불확실해지는 거죠. 정확히 언제 임신한 건지 너무나 불투명해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임신한 걸 알고 혼자 탈출했다라고 하면 그건 그거대로 말씀드린 이 구도 때문에 괴이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주몽의 이 탈출 당시 임신인지 여부를 알 방법이 있을까? 있습니다. 사설을 보면 삼국사기에서 아까 어머니 예씨가 나중에 그 아들 유리에게 아버지 주몽이 떠날 때 나에게 말하길 여기에 숨겨두었다. 주몽이 이런 말을 남기면서 도망갔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나중에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즉 현재 예씨의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나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부인을, 즉 태어날 내 아이의 목숨을 원수의 손에 가차없이 내주고 홀로 도주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여유가 없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주몽이 선수를 쳐서 도망치는 상황이었죠. 근데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혼자 튀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딱 하나 아버지로서 조치를 취했다라는 게 이거인데요. 이 보물찾기. 이거 외에는 아무 조치를 한 게 없죠. 그런데 사실 이 조치가 사형당할 아들 내버려 두고 혼자만 튄 것보다도 오히려 이게 더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내 사랑하는 친아들을 나중에 꼭 만나기 위해서 남긴 조치라는 건데,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죠. 아니 하다못해 왜 말을 굳이 이런 식으로 알아먹기 힘들게 남깁니까? 이게 거의 암호문이어서 실제로 유리가 나중에 찾는데 엄청 애를 먹었잖아요. 아니 굳이 이렇게 알아먹기 힘든 형태로 얘기를 남길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래야 하죠? 아니 만일 이 암호를 끝끝내 못 풀어서 내 친아들이 끝끝내 칼 못 찾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다이렉트로 칼 반쪽 예씨한테 주고 나중에 애 태어나면 이거 건네주시오. 이러면 되잖아요. 훨씬 편하고 확실한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 비참한 혈육 생리별의 상황에서 이런 보물찾기 퀴즈나 내고 있다. 무슨 보물찾기 동호회 회장이라도 됩니까? 진짜 친아들 다시 만나고 싶은 건 맞아요, 이거? 웃기는 얘기죠.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보통 이런 얘기는 소설을 쓸 때 소설을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쓰죠. 이건 초등학생도 속이기 힘든 얘기예요. 1초만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걸 우리가 다 속아왔죠. 실제 역사라고. 왜? 역사를 생각이 아니라 암기로만 교육받아 왔으니까. 그러니까 교육이 사람을 얼마나 쉽게, 얼마나 큰 바보로 만들 수가 있느냐. 일단 교육받으면 거기에 대해 의심을 안 하거든요, 사람이. 설령 그게 아무리 터무니가 없어도 말이죠. 그래서 교육이
무서운 겁니다. 이건 이제 그 태어나기 전 상황에 대한 의문인데 태어난 후의 상황은 이것보다 훨씬 더 이상해요. 여하튼 지금 아들이 태어났단 말입니다. 유리가. 그러면 금화 아들들이 주몽의 황금 하늘 혈통 그걸 두려워해서 주몽 없애려고 난리를 피운 건데 근데 주몽의 친아들 유리가 또 새롭게 태어났다면 주몽을 처형하려 한 같은 원리로 유리도 내버려두면 안 되죠. 내버려둔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주몽도 그 난리를 피웠는데 그런데 이해 안 되게도 처형은커녕 유리는 이렇게 남의 항아리도 마구 부수면서 너무나 자유분방하게 프리하게 잘 뛰어놀고 살았단 말이죠. 이렇게 내버려두는 게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히려 역으로 역증빙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음껏 예시와 유리가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역으로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화 아들이라면 주몽을 없애려고 병력을 출동시켰는데 놓쳤다. 그런데 주몽이 부인 안 데리고 가서 그냥 원래 살던데 부인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인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애초에 주몽 하늘 혈통이 두려워 공격을 했던 금화 아들들 입장에선 상식적으로 당연히 날짜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놓친 도망간 주몽이 남긴 혈통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냐? 그럴 수 있는지 여부는 날짜 계산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주몽이 도망간 날짜 기준으로 유리가 태어난 날, 이게 통상적 임신 기간보다 짧다면 통상적 임신 기간 이내로 출산을 한 거라면 이 유리는 주몽이 남기고 간 혈통으로 태어난 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 주몽이 현 부여 정권 최대 요주의 인물이었던 만큼 그의 부인 예씨도 당연히 요주의 인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냥 주몽 도망갔다고 관심을 내팽개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만일 이 통상 임신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유리가 태어났다. 이거면 이 유리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황금의 하늘 혈통일 가능성이 생기는 거니 주몽을 제거하려 했던 금화 아들들이라면 이걸 내버려 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예신 이제 이 유리 말고는 더 이상 주몽의 아들을 더 낳을 수 없으니까 도망가서 그러니까 예씨는 살려둔다고 해도 이 유리만큼은 절대 살려둘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날짜 계산으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금화 아들들이 주몽을 공격했던 것처럼 유리를 전혀 공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유리의 활이 이웃을 공격하는 일이 생길 정도로 지나칠 정도로 자유롭게 지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나타내는 바가 무엇이겠느냐? 뭐겠습니까? 만일 기간이 이게 아니고 이거라면, 즉 유리의 탄생이 그 출산이 주몽 도망 시점으로부터 통상적 임신 기간을 더 초과하여 그 이후에 태어난 거라면 절대 유리는 주몽의 아들이 될 수가 없죠. 이거라면 주몽의 혈통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금화 아들들이 왜 유리를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마음껏 지내도록 놔두었는지 그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유리가 절대 주몽 혈통이 아니라는 확신이 이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증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몽이 도망을 갈 때 부인이랑 같이 안 갔는데 여튼저튼 사실상 이혼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씨도 아직 앞길이 창창한데 떠난 전 남편만 그리워하며 평생 살 수는 없었겠죠. 새 혼사처를 구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나이도 워낙 젊고 혈기 있으니 또 다른 새 남자를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종의 시기에 어떠한
남자 A와 재혼 내지는 만남을 가졌다면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게 될 수도 있죠. 이거는 조금 늦게 새 남자를 만난 경우 예씨와 예씨 아들 유리가 주몽을 그렇게 없애려 했던 금화 아들들의 부여에서 편안하게 잘 살았던 이유 무엇이겠는가? 유리라는 아들의 탄생이 주몽 도망 그 시점으로부터 통상 임신 기간을 초월한 기간에 출산이 이루어졌다면 유리는 반드시 주몽과 이별 후 예씨가 또 만난 이 남자 A의 아들이 되겠죠. 금화 아들들이 이 너무나 계산이 쉬운 시기상의 포인트를 인지했었기에, 즉 유리가 주몽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인지했었기에 주몽 도망가고 주몽 왕되고 19년 차 될 때까지 그 엄청나게 긴 기간 유리가 이렇게 주변에 난리 피며 마음껏 뛰어놀며 아버지 원수들의 나라에서 안정적이고 프리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다만 이 지적에 대해 유리가 주몽 친자가 그래도 맞다라는 방향의 반론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숨어 지낸 것 아니냐. 예씨가 주몽에게 버림받고 본인도 부여 내에서 현 정권의 공권력 추적을 벗어나 신분을 감추고 숨었다. 그래서 주몽 아들 유리를 몰래 키웠다. 세상이 유리가 주몽 아들인 걸 모르면 남의 물건 파손 이러고 돌아다니는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숨어 지냈다 설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숨어 산다는 게 걸리면 끝장이잖아요. 현 부여 공권력을 틀어주고 있는 금화 아들들한테 걸리면 바로 사망이죠. 그런데 외국으로 이민 간 나의 친아버지는 거기서 왕이라는 최고의 대출세를 했단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 이민 가서 재벌된 거죠. 근데 거기서는 내 아버지가 재벌인데 여기는 언제 바로 사형당할지 모르는 불안의 예비지옥이다. 이러면 설령 지금은 안 들키고 있다고 해도 당연히 갈 수 있는 한 빨리 가야죠.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근데 나의 친아버지가 최강 왕을 하는 그 나라로 아버지가 무려 왕 생활 19년 차까지 할 동안 왜 안 갔냐 이거예요. 안 간 이유가 있으면 그걸 설명하면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왜 그 오랜 세월 안 갔는지 그 이유를 하나도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말하는 거라곤 오직 이 황당무계한 암호 매니아 칼 보물찾기 이야기뿐. 그러면서 이게 지금 유리가 주몽의 친자라는 증거다 랍시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이게 주몽 아들이라는 증거가 됩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까보다 더 쉽죠. 지금 이 보물찾기 암호를 유리한테 말해주는 게 어머니 예씨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칼이 사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리가 부여에서 그 어머니와 함께 도망해 왔다. 유리가 주몽 찾아올 때 어머니랑 같이 왔잖아요. 아니 어머니랑 함께 왔으면 어머니가 아들 맞소 증명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칼이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어머니랑 같이 안 가면 또 모르겠는데 어머니 없으면 얘가 내가 낳은 당신 아들 맞아요 라고 증언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었어야 하죠.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유리야 사실 너는 고구려왕 주몽의 아들이란다. 네 아버지가 이러한 전언을 남기셨다. 그 물건을 찾은 후 가서 네가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도록 하여라. 이러면 칼을 찾아서 가는 게 의미가 있죠. 근데 삼국사기에 어머니랑 같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씨가 엉뚱한 청년을 주몽 아들이라고 데려와서 뻥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근데 그것도 칼로는 전혀 해결이 안 되는 얘기인 게 어차피 그 칼 얘기를 유리한테 해준 게 또 이
어머니 예씨잖아요. 어차피 얘기를 중간에서 전달해주고 있는 게 어머니이기 때문에 주몽 아들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이 어머니의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게 얼핏 보면 아들인지 아닌지를 주몽이 결정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전혀 아닌 게 어머니가 전달해주는 얘기니까 어머니가 주몽의 아들로 만들고 싶은 청년을 아무나 선택하면 그 청년에게 이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즉 어머니가 말을 전달해주는 이상 아들인지 아닌지에 대해 주몽은 단 1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차피 어머니랑 같이 오는데 이런 칼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뭔가 그럴듯한 스토리를 짜려곤 했는데 상당히 어설픈 면이 있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드디어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보물찾기 얘기가 과연 사실일까? 정말 진짜인가? 더 나아가 이 모든 스토리가 과연 어디까지 진짜인가? 전부 다 사실일까? 아니면 전부 다 허구일까? 또 아니면 어떤 특정 부분만 사실일까? 분석을 하면 할수록 대단히 이해가 안 되는 면이 곳곳에 있는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동안 써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보통 이런 분석을 안 하죠. 이런 식의 접근은 거의 처음 보실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외우기만 해야지. 그게 역사지. 이런 교육과 학습만 해왔던 우리에게 이런 접근은 익숙하지 않은 낯설은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에는 무조건적 거부감이 들죠. 역사는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멋있는 것 같죠? 근데 그건 생각이 없는 것에 대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소위 정사사서라는 구당서 같은 사설을 보면 당태종 이세민이 무려 15만의 고구려군을 포로로 잡았다가 그 15만 대부분을 거의 그대로 도로 돌려보내 주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버젓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역사 기록이라고 써진 대로 믿어야 합니까? 그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그건 그냥 바보인 거죠. 정말 그랬으면 이세민은 거의 노벨 평화상 급이죠. 무조건 써진 그대로만 받아들여라. 그것이야말로 생각이라는 걸 할 줄 모르는 것에 대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보다 중요한 건 합리적 타당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그냥 역사가 아니고 권력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권력자들의 역사예요. 더 정확히는 권력자들의 조상의 역사죠. 그렇다면 현 권력자가 예전 자신의 조상 역사를 쓸 때 어떻게 쓰겠습니까? 인간의 말과 글이라는 것은 무조건 본인 입장이 개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나라 권력자 이세민 경우는 본인이 노자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 조정의 공식 기록이니 믿어야 하느냐? 믿는 건 어리석음의 다름 아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권력자들의 모든 얘기를 다 덜컥덜컥 믿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예전 특히 권력자의 혈통 이야기는 무조건적으로 믿는 게 오히려 그릇된 태도다. 믿는 게 되려 악이 될 수 있다. 이 얘기가요. 이 아버지가 남긴 암호나 물건으로 친자임을 증명한다는 건데 근데 이런 류의 이야기가요. 너무나 스테레오타입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류의 민담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구조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왕으로 나오기도 하고 엄청난 부자로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는 경우는 아버지가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이 먼 곳으로 가게 되는 경우 사망 쪽 플롯은 그 원래 물려받아야 할 위대한 아버지의 권력이나 부를 누군가의 방해 때문에 아들이 못 물려받고 뭐 예를 들면 가짜 아들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걸 아버지가 남긴 어떠한 비밀을 풀어내어 본인 혈통을 증명해서 원래 누렸어야 할 권력이나 부를 되찾는다. 뭐 이런 플롯이 있고 사망 플롯 외에 어느 한쪽에 떠나가게 되는 플롯은 뭐 태어나자마자 납치 같은 걸 당해서 외지 가서 오만 고생하다가 나중에 되돌아와서 본인이 누려야 할 왕자 내지는
부의 상속권을 되찾는다. 이런 얘기. 뭐 한둘이 아니죠. 이 위대한 아버지가 남긴 암호 보물찾기 이 내용 자체가 그 너무나도 흔하디 흔한 전형적 민담 구조예요. 과연 이 보물찾기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정말 있었던 일이라고 봐야 할 것이냐. 앞에서 살펴봤던 논리적으로 너무나 어설픈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런 면과 아울러 비슷한 류의 민담이 너무나 많다는 걸 봤을 때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겠죠, 당연히. 허구, 창작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이런 창작이 왜 필요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역으로 그걸 꿰뚫어 볼 수가 있어야 하죠. 나라 시조들에 대해서도 뭐 알에서 태어났다느니 내지는 하늘에서 줄을 타고 괴짝에 담겨 내려왔다느니 그런 이야기들이 사서에 실려 있다고 해서 진실일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역사라고 하면서 그런 창작을 왜 했냐 이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주체는 바로 권력이죠. 근원적으로 이 얘기의 아버지 역할에 해당하는 주몽 본인부터가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결코 사실일 수 없는 창작의 주인공입니다. 그렇다면 그 창작이라는 것의 목적, 그 구조가요. 주몽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창작은 사실 사람이 알에서 태어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기본적으로. 물론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설도 있긴 합니다. 그 사람도 대략 8만에서 10만 명 중에 한 명꼴로 태어날 때 양막에 그대로 둘러싸인 채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우 희귀한 케이스이죠. 그런데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아가 알을 낳고 주몽이 거기서 태어났다는 게 바로 그 양막에 둘러싸인 채 태어나게 되는 출산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를 그런 거라고 하기에는 고구려 시조도 알에서 태어나고 신라 시조도 알에서 태어나고 신라 4대왕 석탈에도 알에서 태어나고 가야 시조 수로왕도 알에서 태어나고 너무 공교롭죠. 너무 많고 이 시조 및 왕들이 전부 다 양막 출산한 사람이겠느냐. 그럼 8만 분의 1 확률이 고구려, 신라, 가야 시조한테 모두 적용된다고?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알이든 양막 출산이든 실제 이 경우는 아닐 것이다. 그럼 주몽의 경우 왜 알에서 태어난 게 아닌데 알에서 태어난 걸로 이야기를 지어냈는가? 본인이 하늘의 혈통이라는 그 스토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렇게 지어낸 거죠. 근데 하늘의 혈통이라는 것 역시 당연히 사실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늘의 혈통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람의 혈통이지. 당연히 허구인데 그렇다면 알에서 태어났다라는 추가적 픽션 허구는 이 1번 허구, 하늘의 혈통.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나 하늘의 혈통이야 이 얘기만 툭 하면 좀 허전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혈통이라면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추가적 증빙, 추가적 부연 설명이 더 있어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난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이다 이런 허구를 얘기한다고 하면 그냥 그 말만 하면 안 되죠. 본인이 재벌가 아들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믿게 만들 수 있는 추가적 증빙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수억, 스포츠카 몇 대를 보여준다거나 그런 추가적 장치 없이 그냥 나 재벌이야 이 말만 하면 아무도 안 믿죠. 난생이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주몽이 하늘의 혈통이라는 그 메인 허구를 부연하면서 뒷받침해주는 추가적 증빙용 허구인 겁니다. 이 외에도 뭐 강을 건너는데 물고기들이 다리를 만들어줬다 얘기도 역시 하늘 혈통 증빙을 위한 추가 허구이죠. 결국 이 2, 3 허구는 1 허구 증명 뒷받침 위한 증빙용 추가 허구 1이 허구이기 때문에 2, 3 추가 허구가 반드시 더 필요하다. 재벌 아들 증명하려면 명품, 스포츠카, 추가 장치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이 추가 증빙 허구는 대표 1번 허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절대적 필수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보면 이 2, 3은 당연히 역으로 이 1, 이게
역시 허구라는 걸 역으로 증명하는 역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본인 인맥 등을 지나치게 과시하고 본인 돈 많다는 걸 인스타 같은 걸로 심하게 어필하고 고급차에 기대서 찍은 사진 계속 올리고, 즉 이 2, 3에 해당하는 거를 지나치게 나한테 과시한다면 그게 궁극적으로 증빙하고자 하는 이 1, 메인 테마 역시도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허구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구조입니다. 허구는 절대 하나의 허구로 완성되지 않아요. 반드시 뒷받침해주는 제2, 제3 허구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이 1이 진실이라면 2번, 3번 뻥을 굳이 만들어낼 이유가 없죠. 진짜 재벌 아들이라면 굳이 내 앞에서 뭔가를 어필하고 보여주려고 쇼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즉,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1이 진짜라면. 거짓말을 한다는 건 증명하려는 이 1이 역시 거짓말이라는 거죠. 주몽이 증명해야 하는 건 하늘의 혈통이라는 허구, 그걸 증빙하기 위해 2, 3 추가 허구를 아주 극적이고 멋있는 걸 만들어내었다. 그렇다면 주몽의 아들 유리가 증명해야 하는 건 뭡니까? 주몽의 아들이라는 거죠. 거의 다 커서 청년 돼서 나타나서 내가 사실은 당신 아들이었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무 증거가 없죠. 어머니 예씨의 증언 외에는 단 하나의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나와요. 보물찾기. 이 얘기가 사실이냐 아니냐? 당연히 허구겠죠. 바로 이 2번 추가적 증빙 허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번이 뻥이니까 1번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1번이 뻥이 아니라 진실이면 굳이 이런 2번 같은 요상한 추가 뒷받침 뻥을 창작해낼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재벌이 내 앞에서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아까 살펴봤듯 주몽이 아들한테 직접 해준 얘기도 아니고 중간에서 이혼한 전 부인이 전달해주는 얘기니까 근원적으로 주몽 친자 증빙이 전혀 안 될 뿐더러 또 나중에 유리가 어차피 엄마랑 같이 가니까 실질적 의미도 전혀 없고, 근데 그런 철저한 무의미함을 넘어서 근원적으로 너무나도 황당무계하여 도저히 판타지 소설 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 보물찾기 이야기, 이런 거를 억지로 창작을 해서 마구마구 퍼뜨렸다. 그럼 대체 왜 그랬을까? 당연히 아들이라는 증거는 없는데 어떻게든 아들이라고 하긴 해야 하니 뭐라도 필요하니까 이런 되도 않는 얘기를 지어낸 거죠. 그럼 누가 지어냈겠느냐? 유리왕 본인, 유리왕의 세력, 유리왕의 후손 중 하나가 지어냈겠죠. 1번 대표 메인 허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 증빙용 2번 허구, 주몽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여부를 강화하기 위한, 뭐랑 구도가 똑같습니까? 이거랑 구도가 똑같죠. 주몽이 신이 아니니까 이런 허황된 거짓말이 필요했던 것처럼 유리가 주몽의 아들이 아니니까 역시 이런 무의미하고 허황된 허구의 스토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첫 만남부터가 부자연스러움 투성이입니다. 근데 그 부자연스러움에 대한 이유가 하나도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이유는 설명 못하고 논리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환상 민담식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다. 이렇게 유리가 주몽의 아들이라는 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숱한 정황들이 있는데, 근데 반면에 또 친자가 맞다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을까?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친자가 아니라면 주몽이 왜 태자로 삼았냐 이거예요. 청년이 되어서야 생전 처음 만났지만 얼굴이 너무 닮았다거나 해서 주몽이 친자라고 확신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태자시킨 것이다 라는 근거이죠. 근데 그거는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걸 굳이 기록에 안 남길 이유가 없거든요. 얼굴이 너무 닮았다 내진
어떠한 신체적으로 독특한 특징이 똑같이 있다. 특이한 큰 점이 같은 부위에 같은 모양으로 있다거나 등등. 근데 그런 게 있었으면 그건 굉장히 좋은 얘기잖아요. 차기 권력의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시기는 혈통이 곧 권력의 정당성 아닙니까? 그런 특징이 있었다면 이 뜬금 등장에 대한 의구심을 확실히 타파할, 즉 권력 정당성을 엄청나게 강화시켜줄 이야기니까 그걸 굳이 기록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게 정말 있었다면 뭐 하려고 이런 되도 않는 이야기를 억지 창작을 했어야만 했겠느냐. 오히려 반대로 이 둘의 첫 만남, 첫 대면을 가장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는 이 기록의 내용은 스토리상 아드림의 증빙용 물건이라고 짜여져 있는 그 칼을 가져왔음에도 주몽은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는 순간 얼굴만 보고 내 아들이다. 이건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믿게 만드는데 실패해서 유리가 주몽의 아들이 맞다는 추가적 행동을 더 보여줬어야만 했다는 기록인데, 근데 그게 창문을 막았다. 빛을 차단했다. 수로왕 석탈해처럼 동물로 변신한다거나 그런 초능력도 있는데 왜 창문을, 빛을 차단하는? 아니 그냥 공중부양 자체가 초능력이잖아요. 그냥 나는 모습만 보여도 충분한데 창문과 빛을 차단하고 있어요. 왜 굳이? 근데 이것보다도 더 이상한 게 있는데 또 다른 사서에 이런 게 있어요. 중국 정사 사서 중에 위서라는 사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 지난날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부인이 잉태했었는데 주몽이 도망한 후 아들을 낳게 되었다. 이 아들은 자를 처음에는 여해라 하였다. 자란 후 아버지 주몽이 국왕이 되었음을 알게 되어 여해는 어머니와 함께 고구려로 도망해 오게 되니 고구려로 오면서 이름을 여달이라 하고 주몽이 나라 일을 그에게 맡겼다. 이 사람이 아버지 주몽 찾아 넘어왔다는 그 스토리가 우리가 아는 그 유리 스토리이니까 이 사람이 유리인 거죠? 그렇다면 이 여달이라는 고구려로 오면서 새롭게 바꾼 이름, 이게 유리일 거고, 그럼 원래 이름은 따로 있는데 고구려로 오면서 이름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 이유는 기재하고 있질 않아요. 왜 고구려로 오면서 이름을 바꿨을까? 유리는. 근데 이 다음 내용을 보면 고구려로 오자마자 나라 일, 즉 국가 권력을 유리가 다 맡았다. 주몽이 유리한테 권력을 다 넘겼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왕이 아들에게 넘기고 상왕되는 거야 역사적 사례가 없는 건 아니나 보통 그런 경우는 어려서부터 데리고 키우면서 교육도 시키고 교육도 교육인데 일단 신뢰가 어느 정도 가야죠. 그 신뢰는 능력이나 인품에 대한 신뢰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론 아무리 부자관계라도 권력을 넘긴다라는 건 권력자에겐 너무나도 엄청난 의미이기 때문에 꼭 아버지의 목숨까지 노리진 않는다고 해도 아버지가 추진했던 정책을 다 폐기한다거나 반대로 아버지가 극도로 싫어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또는 아버지 최측근들을 다 숙청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로 갈아치운다 등등. 그렇게 권력을 놓으면 1차적 목숨뿐만 아니라 놓는 순간 너무나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하물며 본인이 태어날 때부터 쭉 키우고 교육해온 아들조차도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 경우는 한 번도 전혀 키워본 적 없는, 키운 건 고사하고 생전 처음 만나는, 심지어 존재하는지조차 전혀 몰랐던 갑자기 나타난 웬 청년이란 말이죠. 대체 어떠한 신뢰관계가 만나자마자 형성이 되었기에 오자마자 바로 권력을 넘기느냐? 정말 본인의 의지로 넘긴 걸까? 실체를 알기 위해선 결국 기록이 남긴 흔적을 봐야 하는데
그 여러 흔적들이 총 3개의 흔적이 있어요. 일단 첫 만남을 보면 첫 만남 때 유리가 칼을 갖고 찾아오는데 그 칼을 합쳤더니만 극적 부자상봉을 축하하는 밝은 빛이나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철철 흘렀다. 이 다음 2번 기록. 칼을 가져왔음에도 주몽의 유리가 아들이라는 것을 못 믿어서 추가 추궁하니 유리가 공중부양이라는 엄청난 능력을 선보이면서 근데 나는 것만으로도 능력 증빙은 충분한데 창문과 빛을 다 틀어 막고 있었어요. 주몽이 현재 있는 공간을 외부와 차단시키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뭘까? 감금 내지는 봉쇄. 그리고 이것보다 더 눈길을 끄는 이제 3번 기록.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9월 왕 주몽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오르고 내려오질 않으니 이때 나이 40. 이에 태자 즉 유리가 왕 주몽이 남긴 옥채찍을 대신 용산에 장사 지냈다. 주몽의 장례 때 장례식에 주몽의 시신이 없어서 주몽이 평소 사용하던 물건으로 대신 그걸로 장례를 지냈다라는 건데요. 이 얘기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역시 고려시대 때 문신 이승유가 지은 운문역사서 제왕운기에도 보면 주몽이 왕된 지 이때 승천하여 구름 수레를 타고 돌아오질 않았다. 이에 유리가 와서 왕을 이으니 주몽이 남긴 옥채찍을 묻어 무덤을 만들었다. 주몽의 무덤에는 주몽의 시신이 없고 대신 사용하던 물건만 들어가 있다라는 기록이죠. 이 두 사서의 이야기는 모두 주몽 사망 후 주몽의 시신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고구려 조정의 직접적 오피셜 기록인 광개토 대왕릉비하고도 내용상 일치합니다. 주몽이 인간 세상의 왕위에 낙이 없게 되자 하늘로 사신을 보내시니 황룡이 내려와 주몽왕을 맞이하였다. 그해 주몽은 홀본 동쪽 언덕에서 용의 머리에 타서 승천하셨다. 승천 즉 사라져버렸다 라는 게 똑같죠. 근데 승천은 무슨 휴거도 아니고 말이 안 되니까. 사망했는데 시신이 없다라는 건 세계죠. 익사 같은 사고가 나거나 해서 시신이 물에 휩쓸려 가거나 등등으로 찾을 수가 없었다. 이건 분실이죠. 2. 실종 되었다 라는 것도 있겠고, 마지막 목격자가 봤을 때는 살아 있었는데 그 마지막 목격 이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이게 실종이죠. 3. 주몽 사망 후 어떤 이가 주몽의 시신을 누구도 찾을 수 없게 유기해 버렸다. 셋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유리가 나타난 이후의 기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들이라기보단 아들 호소인, 너무나 뜬금없는 타이밍에 난데없이 나타난 정체불명의 괴청년 유리의 등장. 그리고 그 유리가 가져온 칼을 합쳤다. 근데 거기서 피가 철철 줄줄 흘렀다. 그러니 주몽이 추가 증빙 요구를 했다. 추가 증빙 요구.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저항. 근데 이러고 나니까 유리가 하늘을 날았다. 유리, 모종의 어떠한 능력 발휘. 그리고 그 이후에 찾아온 건 감금. 그 다음엔 사망. 그리고 사망하고 났더니 시신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건 주몽 본인의 실종 혹은 어떠한 사고 이후 불가항력적 시신 분실 내지는
누군가에 의한 고의적 시신유기. 실제 기록상 딱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리의 등장 이후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기록인 거죠. 이거랑 아까 위서의 이거, 이 두 개가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권력을 빼앗겼다는 거죠. 그리고 권력을 빼앗기고 나니까 찾아오는 건 시신이 사라지는 이상한 사망. 원래 권력자가 권력을 잃으면 요즘 시대 같으면 감옥을 가는 거고요. 예전 시대 같으면 사망, 이거나 뭐 아니면 유배를 간다거나. 유리의 태자 등극은 봉쇄, 차단, 모든 손발이 묶이고 난 이후에야, 이 다음에야 주몽은 유리를 태자로 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태자를 시켜줄 때는 이미 권력 자체가 이렇게 주몽에겐 없었다. 이미 유리한테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아이고 귀여운 내 친아들, 이래서 태자를 시켜준 게 아니라 힘이 이미 넘어가 있었다. 왜 유리는 부득불 주몽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주몽의 왕은 받으면서도 주몽의 성씨를 받는 건 끝끝내 거부했나? 형식상의 아버지일 뿐 친아버지가 아니어서. 내가 왕이 된 건 주몽의 아들이어서 된 게 아니라 힘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면 이 의문이 깨끗하게 없어지죠. 이거는 바로 이 이후 나타나는 소선호의 움직임을 보면 또 잘 드러납니다. 애초에 주몽이 22에 건국을 할 수 있었던 건 이렇게 본인 혼자만의 힘이 전혀 아니고 현지 최강 세력 소선호라는 부인 때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가 나타났을 당시 고구려에는 이미 유리의 쟁쟁한 라이벌들이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소선호의 아들 비류, 온조, 현지 최강자, 막강한 호족인데, 근데 유리가 왕되고 이 막강한 세력가들이 유리를 피해서 남쪽으로 떠납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사례를 봐도 왕이라고 무조건 힘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신하, 지역 호족들에게 휘둘리는 왕들도 엄청나게 많았고, 하물며 주몽 본인도 이주민 출신이에요. 소선호랑 결혼해서 그 부인 후원이 없었으면 결코 고구려 왕 될 수 없었고 왕 생활 잘할 수도 없었죠. 그럼 막강한 소선호, 비류 일파가 본인들의 홈그라운드를 떠나서 유리를 피해 다른 데로 굳이 가야만 했다. 본인들의 기반이 되는 그 지역을 떠난다는 건 정말 엄청난 손해입니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했다는 건 힘에서 밀려난 거죠. 즉 도망. 단지 왕이라는 타이틀 그것뿐만이 아니라 왕이니 태자니 해봐야 물리적 힘이 없으면 전혀 무서울 게 없습니다. 허수아비인 거죠. 근데 도망을 갈 정도로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즉 유리는 혈통이 아닌 물리적 힘으로 주몽의 아들이란 위치를 쟁취해낸 것이다. 근데 유리가 당시 나이가 매우 젊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현지 최강 호족들을 도망가게 만든 그 엄청난 물리적 힘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나이가 이제 갓 어른 된 유리 본인이 만들어내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누군가 그 배후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배후는 일단 기록상으론 이 같이 왔다는 어머니 예씨가 눈에 들어오는데, 그게 첫 번째 관점. 근데 이 엄마 예씨 말고도 또 다른 인물, 어머니 외의 아주 엄청난 제3의 인물,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막강 현지 경쟁자를 누르고 유리를 왕 만들어준 모종의 인물. 이 제3의 인물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또 너무 엄청난 인물이라서 이 인물에 대한 얘기까지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또 그리고 이게 단계적, 이중적 배경이 있어요. 그 인물 뒤에 또 하나 더 숨겨진 더더욱 거대한 대배우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까지 오늘 다 하긴 시간 관계상 불가능하고, 오늘은 일단 모든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어왔었던 유리가 주몽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 그것이 2000년에 걸친 대속임수였다는 그 개연성을 인지하고, 그렇다면 유리는 누구의 힘으로 어떻게 고구려를 장악했으며 아직 다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주몽의 마지막 최후, 아까 봤던 이 셋 중 무슨 일이 일어났든 유리 본인이 진짜 진범이긴 어렵죠. 진짜 진범은 이 배후일 것이고, 정확히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을 만들어낸 진정한 인물은 누구인지 단계적으로 하나씩 밝혀나갈 겁니다. 시간 관계상 한 번에 다 할 순 없고, 그럼 이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